The clock is ticking on the ACA subsidies set to expire at the end of this year. We're now set for a vote in January on an extension after 4 Republican lawmakers broke with Speaker Johnson and joined Democrats to force a vote. This as Republican leadership passed their own health care bill today that does not include an extension of the subsidy. 하원의 휴회 조기 개시로 양당 간 청원 절차가 중단되었으며 이는 의회의 제도적 역학관계에 뚜렷한 변화를 가져왔다. 2025년 12월 18일 미국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은 입법 업무의 즉각적인 중단과 조기 휴회의 시작을 발표하며 원래 예정된 기한보다 앞서 모든 하원 의원들을 각자의 주로 돌려보냈다. 이 결정은 양당 의원 그룹이 최소 서명수를 통해 지도부에 의해 중단된 법안의 표결을 강제할 수 있는 의회 규정 도구인 해임 청원 (Discharge Petition)을 공식화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청원은 오바마 케어 (Affordable Care Act)에 명시된 연방 보조금을 3년간 연장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몇 일간의 입법 동향을 갑작스럽게 중단시켰으며 국회의원, 정치 분석가, 입법 전문가들 사이에서 강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정식 절차에 따른 상세한 사유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청원서에 필요한 서명수인 200개결절개가 확보된 사실이 확인된 직후에 이루어졌다. 이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반드시 심의하도록 강제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숫자였다. 이 사건의 영향은 공식적인 업무 중단에 그치지 않았다. 대안적 다수파, 모든 민주당원과 4명의 공화당원으로 구성된 이 형성되던 시점에 입법 절차를 중단함으로써 하원 의장은 보조금 만료일인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법안이 표결되는 것을 막았다. 이 결정의 실질적 결과는 독립적 추정치에 따르면 2,200만에서 2,400만 명의 미국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혜택에 대한 접근이 일시적으로 중단된다는 점이다. 연말 휴회 후 표결이 재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단과 재개 가능성 사이의 공백은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위협하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건강보험 유지에 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합니다. 마이크 존슨이 바로 이 시점에 휴회를 발동하기로 한 선택은 정치 보도의 초점을 전환시켰습니다. 특정 의정 절차 분쟁을 공화당 다수당 내 권위 위기의 상징으로 변모시켰습니다. 발표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은 정치 스펙트럼의 다양한 계층에서 나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결정을 의정 절차를 통해 해임 청원이 진행되는 것을 명백히 막으려는 시도이자 월말 보조금 상실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해석했습니다. 반면 청원에 서명한 4명의 공화당 의원들은 야당과 함께 초반에는 침묵을 지켰으나 해당 블록과 연계된 소식통들은 이들의 참여가 혜택 연장 제한 검토를 거부한 지도부와의 협상 결렬 결과라고 전했습니다. 동시에 전문 매체들은 이 사건의 제도적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이것이 불과 몇 주 사이에 3번째로 성공한 해임 청원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는 이례적인 빈도다. 이는 의결 차단 방식을 우회하고 전통적 권력 구조 밖에서 다수파 연대의 가능성을 재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제도가 점점 더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휴회 발표 직후 마이크 존슨의 공개 발언은 이 사건의 파장을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 통제 불능이라는 인식을 최소화하려는 하원 의장은 상황이 통제해 있다고 주장하며 이번 결정을 공화당이 현 의회에서 좁은 다수당으로 운영되는 현실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분열의 순간에는 예외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전략적 재편의 필요성으로 휴회가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변명은 전문 언론의 상당 부분을 설득하지 못했으며 공화당 의원들 중 일부조차도 납득하지 못했다. 이후 몇 시간 동안 보도된 기사들은 내부 갈등, 긴급 회의, 그리고 휴가 조기 시작에 대해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데 대한 의원들의 불만 표출을 전하고 있다.
결정 전 집단적 논의가 없었던 점은 하원 의장의 고립감을 강화시켰고 내부 교착 상태에서 해당 직위의 재량권 한계를 둘러싼 논쟁을 더욱 격화시켰다. 논란의 핵심에는 이번 사건이 다수당 지도부의 제도적 통제력 상실을 상징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있다. 내부 갈등을 협상을 통해 중재하기보다 업무 중단 결정은 비록 일시적이긴 해도 지도부가 공식 제안한 의제와 다른 의제를 강요할 수 있는 신흥 다수파와의 직접적 대립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해석되었다. 안정적인 상황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작전이 일회성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속적으로 반복되고 즉각적인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투표를 차단하는 데 사용될 때 이 행동은 다른 의미를 띠게 됩니다. 정당한 심의를 방해하는 행위, 비록 정규 절차에 따라 진행되더라도 그러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의사 중지 조치는 면책 청원이 성숙 단계에 접어들던 시점에 이루어져 기술적 절차를 상징적 분쟁의 장으로 변모시켰으며 상당 부분 자체 권위의 정당성에 의존하는 입법 체계의 취약점을 노출시켰다. 이러한 의미에서 조기 휴회는 단순한 억제 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현재 지도부가 공공의 민감도가 높은 사안에서 내부 이견을 억제하는 데 한계를 지닌다는 암묵적 인정으로 기능했다.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일상생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정책 중 하나인 저렴한 의료법 Affordable Care Act은 보수 진영의 지속적인 비판 대상임에도 여전히 그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보조금 중단 가능성은 비록 일시적이라 할지라도 즉각적인 사회적 파장을 초래하며 직접 수혜자뿐 아니라 의료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혜택 연장에 대한 실행 가능한 대안을 논의하기를 거부하는 태도, 이 논의가 추진력을 어떤 시점에 의제에서 제외된 것과 연계되어 하원 지도부가 2025년 말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을 중단하는 대가를 치르면서 형식적 권위를 유지하기로 선택했다는 인식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을 명확히 맥락화하고 워싱턴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의 제도적 진화를 추적하는 분석을 소중히 여기신다면 채널 구독을 고려해 보십시오. 책임감과 정확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보도를 함께 따라갈 수 있는 편안한 방법입니다. 이 시점부터 의원, 분석가, 제도 관측자들의 관심은 입법 활동 중단이라는 즉각적인 조치에서 마이크 존슨의 전략이 자리 잡은 더 넓은 맥락으로 이동했습니다. 의사 진행 방해 디차르지 페티션, 지도부의 방해를 우회하고 표결이 중단된 법안의 표결을 강제하기 위한 규정상 장치. 의 사용은 의회에서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최근 그 활성화는 지난 몇 달간 더 빈번하게 반복되고 있는 패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몇 주 간격으로 여러 의원 그룹이 이 도구를 활용해 정치적 또는 전략적 이유로 하원 의장에 의해 차단되거나 무시된 법안들을 제기했다. 오바마 케어 보조금 관련 청원은 단기간 내 세 번째 성공 사례로 연방 공공부문의 단체 협약 관련 제한 조치 철회와 에프핀 사건 관련 민감 문서 공개를 요구한 이전 시도들에 이은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공화당 지도부의 중앙권이 약화뿐만 아니라 내부 이탈파와 결속된 야당 세력 간의 융합을 바탕으로 구축된 새로운 임시 다수파 구도의 출현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위 온건 공화당원들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비록 당내에서 억제 또는 중재 전략과 자주 연관되지만 일부 의원들은 최근 사건들에서 각자의 선거구에서 선거적 손실 위험에 직면할 때 다수파 지침을 파기하려는 증가하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마이크 롤러 하원 의원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연방 의료 보조금에 의존하는 유권자가 다수인 지역을 대표하는 롤러 의원은 당 지도부가 실행 가능한 대안을 의제에 올리지 않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내부 회의 중 그의 반응은 긴장과 분노로 가득 차 회의실 밖에서도 들릴 정도였다.
브라이언 피츠패트릭과 돈 베이컨 등 다른 의원들도 지도부의 반복적인 방해 전략 사용에 불편함을 표명하기 시작했다. 브라이언 피츠패트릭과 돈 베이컨 등 다른 의원들도 지도부의 반복적인 방해 전략 사용에 불편함을 표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이는 유권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민감한 공공정책을 위태롭게 할 때 더욱 그러했다. 민주당이 주도한 해임 청원에 4명의 공화당원이 동참한 것은 따라서 단독 행동이 아니라 대표자들에게 가해진 점점 커지는 압박의 결과로 그들은 당의 강경 노선을 고수하는 데 높은 정치적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렴은 마이크 존슨의 작전이 단순한 주제별 분쟁에 대한 일시적 대응 이상으로 해석된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임박한 표결에서 패배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활동 중단을 선택함으로써 하원 의장은 지지 기반 내 균열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피했다. 그러나 그 대가로 당내 분위기를 더욱 악화시켰다. 일부 관측통들은 이 결정이 구조적 교착 상태를 드러낸다고 본다. 공화당 다수당은 수적으로 존재하지만 당내 결속력이 지역적 이해관계와 선거 압력으로 약화되는 사안들 앞에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도부는 불안정한 다수의 인질이 되어 지속적인 협상을 요구받으며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때 저항으로 반응한다. 조기 휴회와 같은 예외적 조치의 사용은 건강 접근권과 같은 사회적 민감도가 높은 주제에서도 최소한의 합의 도출이 얼마나 어려운지 시사한다. 또한 이 사건은 의장단의 의제 설정 권한 한계에 대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법률가와 입법 전문가들은 의제 통제가 규정에 명시된 다수결 의사결정 메커니즘의 반복적 운영을 차단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논의하기 시작했다. 면책 청원 디스차지 페티션은 다른 복잡한 의정 절차적 수단과 달리 규칙이 명확한 도구로 지도부가 안건 처리를 차단할 때 조직된 소수파가 안건 심의를 강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절차가 정식 성숙 단계에 도달한 바로 그 순간에 이를 중단함으로써 마이크 존슨은 의정 해석의 제도적 한계를 시험대에 올렸다. 비록 기술적으로 의사 진행을 중단할 권한이 있었지만 그의 결정은 향후 상황들에서 제도적 방해가 반대 세력을 억제하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을 야기했다. 비록 그 반대 세력이 동맹 기반의 구성원들까지 포함하더라도 말이다. 하원 내 이 새로운 세력 구도는 하킴 제프리스를 당열되고 전략적으로 지향된 야당의 조정자로 부각시켰다. 원안 그대로의 보조금 연장안을 그 범위를 약화시킬 만한 양보 없이 고수함으로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제 자체의 무결성을 보존했을 뿐만 아니라 불만을 품은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도 끌어모을 수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내부 지침은 초기 처리 과정에서 제한을 약화시킬 수 있는 중간적 해결책에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이었다. 논리는 분명했다. 상원에서의 향후 협상을 위한 출발점을 강화하고 이 문제의 정치적 중심성과 야당의 주도권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이 전략은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청원서는 필요한 서명수를 달성해 표결을 강제할 수 있었고 실질적으로 조직화된 소수파가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 상황에서도 중요한 전술적 승리를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제도적 관점에서 이 사건은 양극화와 정당 분열의 시대에 의사결정 메커니즘의 재조정이라는 더 광범위한 추세를 드러내는 데 기여했다. 상황적 다수파의 연계, 대체 의정 절차의 빈번한 활용, 형식적 권한의 정치적 사용은 전통적 지도부 구조에 점차 덜 의존하고 입법 과정의 상징적 기능적 통제를 지속적으로 쟁취하려는 경쟁에 기반한 입법 거버넌스 모델을 시사한다. 이러한 논리에서 하원 의장의 역할은 단순히 입법 의제를 조정하는 역할을 넘어 공개적인 정치적 행위자로 변모하며 그의 결정은 공개적 및
내부적 영역에서 끊임없이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마이크 존슨의 의사 중단 결정은 즉각적인 패배를 피하게 했을지 모르나 내부 분열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하원을 이끌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욱 깊게 했다. 이러한 유형의 분석이 입법 분쟁이 어떻게 더 광범위한 제도적 역학과 연결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사실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미국 정치 시스템에서 진행 중인 변화에 대한 주의 깊은 추적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하원 업무 중단의 공식화는 법률가, 의원 및 미국 제도적 운영 연구자들 사이에서 상반된 해석을 낳았습니다. 마이크 존슨의 결정이 하원 의장에게 입법 일정을 조정할 권한을 부여하는 의정상 권한에 근거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분석가들은 양당 간 다수파가 형성되던 바로 그 시점에 의사결정 과정을 중단한 것이 목적의 탈선을 구성한다라고 평가합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이 조치는 중요한 공익사안의 심의를 차단할 뿐만 아니라 집단적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약화시킨다. 하원 지도부가 합법적 다수, 비록 일시적이더라도 의 의사표출을 방해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관행이 형식적으로는 허용될 수 있으나 민주적 대표 정신을 훼손하고 지도부와 다수파 간의 기능적 경계를 긴장시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전문가들은 정당 분열과 극히 좁은 다수파라는 맥락이 공화당 지도부에 전례 없는 통치 과제를 부과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휴회 조기 개시는 내부 이견을 억제할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예외적인 수단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핵심 논지는 다수의 좁은 격차가 각 표를 결정적 요소로 전환시킨다는 점이며 소수 의원 집단에 대한 통제력 상실조차 전략적 의제 추진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업무 중단과 같은 결정은 방어적 조치로 인식되며 피해 억제와 내부 재편을 목표로 한다. 이 견해를 지지하는 이들에 따르면 존슨의 행동은 의회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극심한 양극화와 의사결정 불안정으로 특징지어지는 현 의회 구도의 실질적 한계를 시사한 것이다. 이러한 해석 간의 차이는 더 광범위한 제도적 딜레마를 드러낸다. 의정 규칙의 합법적 권한 행사와 조직화된 다수파, 임시적으로 구성된 다수파 포함의 공공이익 결정에 대한 의제 설정 권리 보존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이 문제는 분쟁 대상이 수백만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 혜택의 지속 여부가 걸려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복잡해진다. 여론과 분석가들의 상당수는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붙이지 않은 결정이 단순한 정치적 계산일 뿐만 아니라 국회 밖에서 광범위한 합의를 이끌어낸 사안에 대해 기관이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비판은 면책 청원, 디차지 페티션이 명확하고 잘 알려진 규칙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절차적 편차나 내부 합의 위반 없이 합법적인 협의를 통해 성숙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더욱 강화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분석이 미국 내 제도적 분쟁을 보다 명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우리는 진행 중인 변화를 나타내는 신호를 단축하거나 성급한 결론 없이 이해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채널에 구독하세요. 여기서는 진행 중인 변화를 가리키는 신호를 이해하고자 합니다. 지름길 없이 성급한 결론 없이. 이와 동시에 민주당 의원들과 일부 온건 공화당원들 사이에서 이 사건이 현행 입법 통치 모델의 운영적 한계를 제고할 기회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잇따른 면책 청원 discharge petitions과 각 청원에 대한 지도부의 대응은 당내 구조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한 내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 의정 운영 체계가 극한까지 긴장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논의 중인 가설은 통일된 지도부 아래 상반된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반대 세력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대체 의정 절차를 모색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하원 의장직을 상징적 침식에 점점 더 취약한 직위로 변모시킨다. 그 지휘 능력이 강제할 수 있는 의제뿐만 아니라 피할 수밖에 없는 결정들로도 측정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조기 휴회는 패배를 묵묵히 부정하는 행위로 해석된다. 반면 더 신중한 해석들은 이 사건이 의회의 정상적인 제도적 역학에 흡수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업무 중단은 영구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단, 해당 안건이 1월에 신속히 재개되고 청원 당시와 동일한 양당 지지를 받아 승인될 경우에 한해서다. 이 견해는 미국 시스템이 기능적 결함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순간을 운영 구조를 훼손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교정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한다. 보조금 연장안의 최종 승인, 비록 지연되더라도 입법 과정이 비록 불완전하지만 여전히 작동 중임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견해를 지지하는 이들은 중단으로 인한 상징적 비용이 이미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이 비용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정한다. 야당은 물론 유권자 앞에서 재포지셔닝을 꾀하는 공화당 내 일부 세력도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더 넓은 차원에서 보면 이번 사태는 정치적 전환기에서 의회 지도부의 책임에 대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2026년 선거 주기가 다가옴에 따라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내부 통제와 대응 능력 사이의 긴장은 점점 더 심화될 전망이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내 결속 유지가 사회적 지지가 폭넓은 제안들을 차단하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정당화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의장직의 역할은 무엇인가? 의사 규정적 수단이 논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무기한으로 미루기 위해 사용될 때 말이다. 이러한 질문들은 여전히 열려 있다. 그리고 그 답은 다가올 입법 결정들뿐만 아니라 의회 안팎의 정치적 행위자들이 이 순간이 보내는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고 행동할지에 달려 있을 것이다.